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조현우 전 경찰청장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박수. 뭐냐고요? 예,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2월 14일 직권 남용 혐의가 인정돼서 징역 2년 선고받고 조현우 전 경찰청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네, 근데 이걸 왜 제가 박수치면서 제가 감옥에 보낸 거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경찰 댓글 사건 때문에 이제 조현우가 감옥 간 거죠. 이 경찰 정치 댓글 사건이 제가 한겨레에서 직접 폭로해서 사회에 알려진 이 사건이거든요. 2018년 3월에 처음으로 쓴 기사였습니다. 그간 국정원 댓글 사건만 이제 우리 사회에 알려졌고 책임자들이 재판도 받고 그랬지만 경찰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지는 우리 미처 모르고 있었죠. 우리가 이제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서 하도 이상한 글들이 자꾸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순수한 댓글들일까? 예, 참 이상했었는데 말이죠. 알고 봤더니 경찰이 있었던 거예요. 경찰도 정치 댓글 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제보가 저희 한겨레에 접수가 됐고 저와 정확히는 한겨레 하호영 기자가 2개월여간 취재한 끝에 그때 당시 밝혀내서 폭로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기사로 저는 당시 2018년 4월에 이달의 기자상을 한겨레 우리 하호영 선배랑 함께 받았고요. 그리고 한 달도 채 안 돼서 5월 초에 제가 큰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한겨레를 나왔고 지금은 독립매체 기자로 또 이런저런 취재를 하고 있죠. 그간 사실 조현우 씨가 구속 수사 받고 있고 재판 받고 있는 거 제가 다 기사로 지켜는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서서 박수치기가 조금 겸연쩍었습니다. 그간 제가 제 실수에 대해서 반성해야 하는 그런 자숙의 기간이기도 해야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사필 규정이 되었죠. 조현우 씨 지금 감옥에 잘 계십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조현우 씨에게 반성 좀 제대로 하고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시사바리스타가 아니라 제 취재 뒷이야기를 전하는 방송으로 꾸미겠습니다. 그래서 커피 사운드는 들으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물론 커피 한 잔 드시면서 편하게 들으시면 좋죠. 자, 대신 김용민 PD님의 응원 메시지만 잠시 듣고 돌아오겠는데요. 앞으로 이런 어떤 시사 이슈 외에도 제가 취재한 사건의 뒷이야기들 중에 여러분께 꼭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있다면 이렇게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허재현 기자를 제가 알게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뭐랄까요, 한겨레에서 처음 봤는데 한겨레 기자답지 않음에 제가 항상 여러 가지로 인상이 깊었습니다. 한겨레 기자답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입니다. 달리 이야기해서 엘리트의식 없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항상 가진, 어쩌면 한겨레가 회복해야 할 그런 가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우리 허재현 기자가 참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더욱 허 기자를 단단하게 만들고 더 아래로 더 따뜻하게 만드는 그 어떤 과정이 아니었겠는가, 속성 과정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리프액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허재현 기자의 유튜브 방송 널리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또한 알람 기능 반드시 클릭해 주셔서 허 기자가 좀 더 큰 스피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김용민님도 응원하겠습니다. 허재현 기자의 취재 수첩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죠. 그때 온라인 댓글, 정치 댓글을 달고 여론 조작 이런 활동을 벌인 혐의가 입증돼서 조현우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주였어요. 14일. 징역 2년인데 그간 이제 보석으로 석방돼 가지고 이분이 불구속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제 혐의가 완전히 인정돼서 유죄 확정, 법정 구속됐습니다.
조현오 전 청장이 인터넷 여론 대응 조직을 꾸리라고 경찰관들에게 지시한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 조국 사건 관련해서 많이 설명드렸는데 이 직권 남용 혐의입니다.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을 재판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조국 교수 사건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직권 남용 혐의 이거는 인정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 이게 인정될 정도로 증거도 넉넉하고 죄질이 심각하다. 이렇게 재판부가 본 거죠. 조현오 경찰청장은 인터넷에 정치 댓글 달게 한 게 사실관계를 알리고자 한 것뿐이었고 여론 대응을 그냥 하려던 거였다. 이게 어떻게 직권남용이냐. 경찰로서 할 수 있었던 명령이다. 뭐 지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정말 경찰의 업무라면 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들로만 채워졌을 리가 없죠. 야당이란 건 당시 민주당 이런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댓글을 게시하게 하거나 트위터 활동 이렇게 하게 한 것. 그러니까 경찰이 마치 일반인인 것처럼 댓글을 작성하게 한 거는 국가기관이 몰래 어떤 여론의 어떤 흐름을 바꿔보게 하려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 뭐 이런 거다. 경찰의 직권을 남용한 거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제가 2018년 3월부터 터뜨려서 한겨레에서 줄기차게 계속 보도했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뭐 혹자들은 뭐 제가 이것 때문에 경찰의 함정에 빠져서 좀 불행하게 뭐 이렇게 잡혀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럴 가능성도 아주 없다고 제가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제가 실수한 게 맞습니다. 저는 엄연히 경찰에 자백했던 사건이고요. 나중에 따로 뭐 계속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 저는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다가 제가 경찰에 입건된 게 아닙니다. 제 스스로 경찰에 찾아가서 임의동행 형태로 가서 저의 과거의 실수를 다 자백해서 스스로 입건됐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제가 스스로 경찰의 모든 저의 잘못을 소상히 밝히고 벌인 일이기 때문에 저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찰의 함정이 있었거나 말거나 그런 게 저에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오늘 제가 취재 뒷이야기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좀 더 이 경찰 당시 댓글 사건이 얼마나 심각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소홀하게 좀 다뤄지는 것 같아서 언론에서 제가 조금 좀 보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취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겨레 하어영 선배가 지금 한겨레 21의 편집장으로 계시죠. 이분이 굉장히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저한테 제보를 이제 가져왔어요. 경찰 쪽에서 댓글을 단 것 같은데 취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자기가 제보를 받았다는데 군 관계자 쪽에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국방부 출입도 하고 그러셔가지고 군 쪽에는 인맥이 많으신데 경찰 쪽은 조금 인맥이 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제 도움을 이제 받고자 이제 찾아오셨는데 제보 내용은 이랬다는 겁니다. 이제 군의 관계자의 제보인데 경찰 보안 수사하는 쪽에 어떤 누군가가 수시로 찾아와가지고 군 관계자를 상담하고 갔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군이냐? 그 예전에 그 기무사 댓글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수시로 와서 뭐 좀 상의하고 가고 그랬다는데 이거 분명히 군도 문제가 있었지만 경찰도 분명히 댓글 달았다. 정치 댓글 달아가지고 여론 조작했는데 경찰 쪽은 지금 밝혀지고 있지를 않은 것 같다. 하호영 기자가 한번 취재해 보세요.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저는 당시 이제 한겨레에서 경찰청 출입 기자였고요. 그래서 함께 취재하자는 제안을 당연히 수락했죠. 제가 경찰청 출입하는 이유가 바로 경찰을 똑바로 일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경찰 감시 그런 목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취재해야죠. 이런 거는.
뭐 다른 얘기지만 지금 검찰 출입 기자들 굉장히 문제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예, 검찰의 뭐 대변인 같은 역할만 하고 있다 뭐 이런 비판 받고 있는데 예, 검찰 출입 기자들 제발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검찰 감시 좀 열심히 합시다. 예? 예. 자, 뭐 좀 약간 얘기가 샜지만 우리가 어떤 기관을 출입하는 이유는 가장 첫째 목적은 그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일하고 있느냐. 그것을 감시하는 목적이 가장 큰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가 경찰청 출입했다고 해서 뭐 경찰에게 편드는 기사 쓰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예. 합리적으로 감시하고 그들이 잘못된 걸 밝혀내러 그래서 제가 경찰청을 출입하는 거죠. 검찰청 출입하는 것도 똑같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당시에 이제 보안국장을 제가 찾아갔죠. 뭐 펄쩍 뛰는 거예요. 예. 자기들 이제 그 보안 수사 관계자들이 그럴 리가 없다. 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근데 이제 당시 보안국장은 얘기를 들어보면 당연히 모를만 해요. 예, 2018년에 보안국장이 어떻게 그때 그 댓글 달았던 게 2010년에서 2012년 그때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모르죠, 이분은.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경찰청 당시에 이제 군 관계자 군에 이제 왔다 갔다 업무 협의하고 이랬던 보안국 소속의 팀장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찾아다 주세요라고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람 이름은 알고 있으니까 제보를 통해서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안국장 그 회의실에 같이 모였습니다. 어느 한날 1시에. 예. 보안국장이랑 같이 3자 대면 같은 걸 한 거죠. 저랑 하호영 선배랑 보안국장이랑 그 보안국 과거 이제 소속 팀장들이랑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예. 언론이 어떤 이제 경찰들 좀 국장실로 좀 불러다 주세요라고 요구한다고 이거 불러주지 않거든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여러분 제가 무슨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이건 좀 여러분한테 감사해야 될 일이기도 한데 그때 마침 문재인 정권 출범한 지 한 1, 2개월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 경찰국장들이 한겨레 같은 언론에 잘 보여야 할 때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정권이 바뀌고 또 몇 개월 뒤에 다 이제 그 치안감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승진 인사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과 친한 어떤 언론사나 언론사의 기자들에게 이 경찰청의 국장들이 대놓고 함부로는 못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일시 펼쳐집니다. 예,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물론 저도 뭐 좀 약간의 이제 좀 기자로서의 기질을 좀 발휘했죠. 제가 뭐 조국 교수와 친하다는 거 일부러 좀 퍼뜨리고 다녔고 제가 물론 실제로 서울대 이제 교수직 출입할 때부터 알고 지냈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국 민정수석 이분이 이제 여러 이제 경찰국장들의 인사들 다 최종 컨펌하고 이런 그 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조국 교수와의 인연들 일부러 얘기하고 다니고 그랬죠. 예. 여러분 어떤 그 고급 인맥이라고 해야 될까요? 학연, 지연 뭐 이런 것들 인맥 과시는 바로 이렇게 공적인 목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사적으로 활용하지 말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기자들 대부분은 사적으로 활용하죠. 네, 저는 이런 공적인 목적으로만 활용을 해왔다는 거. 여러분께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제가 자존감이 떨어져서. 자, 그래서 이 보안국장이 처음에 제 제안을 좀 황당해 하더니 결국은 며칠 뒤에 우리가 허 기자님 뜻을 받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모이기로 했으니까 이날 좀 와주세요 하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녹차 한 잔 우리 보안국장이 타주는 거 먹어먹 하면서 한 2시간인가 불러다 놓은 이 팀장들 상대로 저희가 이것저것 캐물었죠. 대놓고 거짓말 하더라고요. 우리 다 알고 왔는데. 그래서 정말 날카롭게 질문했죠. 처음에는 이제 모른 척 질문하다가 그 사람이 거짓말하면 사실 우리 이거 이런 얘기 알고 온 건데. 그러면 또 이제 사람이 당황해서 딱 이제 하나하나 조금씩 막 털어놓고.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막 추궁한 끝에 결국은 자기가 군에 갔다 왔다라는 건 인정은 해요. 근데 댓글 뭐 이런 거 논의하러 간 게 아니라 물어볼 게 있어서 협의할 게 있어서 그쪽이 이런 것들은 좀 여러 경험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뭘 경찰 쪽에 뭐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뭐 통보를 해온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사를 군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는 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뭐 수사 자료를 뭐 통보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 확인하러 갔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발뺌을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저희는 이제 앞에서는 그러시군요 하고 들었지만 이를 갈고 있었죠. 그렇게 이제 헤어졌는데 마침 저희한테 약간 운이 좋게도 저희를 안 만나려고 하던 일선경찰서에 이제 보안과 쪽에 이제 직원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어떤 서울 시내 어떤 형사과장으로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한테 토로를 했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부적절한 거인 줄 알면서도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런 사회 문제에 개입하는 글을 썼다. 예. 여론 조작 이런 표현은 절대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이 사람을 사실 사전에 좀 겁박을 했거든요. 예, 우리 내용 다 알고 있는데, 당신이 우리 취재에 협조 안 하면, 우리 당신의 이름을 뭐, 기사에 쓸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가, 막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정권이 이제 막 바뀌어가지고 5년 동안 갈 거고, 또 한 번 더 연장되면 10년간 갈 텐데, 그때까지 당신 계속, 이 사람 입장에서도 어떤 이제 뭐랄까 어디까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지 이 정권에서 탄압을 계속 10년간 받을 건지 뭐랄까 정치적 계산을 살아나갈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형사과장 정도니까 앞으로 살아갈 길이 훨씬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막 밀고 당기기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자기가 이제 살아나갈 길을 택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자기가 뒤집어 쓰긴 어렵고 그래서 윗선으로 이제 책임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게 진행된 건 맞는데 다 위에 지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현온지 아닌지 뭐 이런 것까지는 얘기는 안 하죠 저희한테. 다만 자기만 혼자서 온팡 뒤집어 쓰긴 너무 억울하니까 사실은 윗선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의 덫에 걸려든 거죠. 이렇게 기자들은 말이죠 여러분. 뭘 다 알고서 취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더듬어 가면서 온갖 밀고 당기기 해가면서 제보자를 설득도 하고 질책도 하고 뭐 진짜 벼랑 끝으로 몰기도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합법적인 선에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취재해내서 밝혀내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하나 이렇게 무슨 하늘 위에서 뭐가 제보가 뚝 하고 떨어져가지고 바로 이렇게 기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보가 들어왔다고 해서 검증 없이 그 제보를 그대로 밝혀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자윤리 위반인 거죠. 지금 검찰 기자들이 뭐 하나 제보만 들어오면 제대로 양쪽의 입장 확인도 안 하고 막 그 속보 경쟁에 시달려가지고 막 터트리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경찰을 비판하려면 이렇게 몇 개월간 밀고 당기기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관계자들 만나고 겁박하고 뭐 제 자랑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한겨레에서는 기본적인 취재 윤리거든요. 다들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기자들이 그런 의식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하나 속보 하나 써가지고 그날 하루 장사 해먹고 그냥 거기서 그냥 만족하고 늘 끝나요. 그럼 그 뒤에 사회적인 온갖 혼란과 책임은 다 우리 국민들이 다 지는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근데 이때 또 때마침 하호영 선배가 참 기지를 잘 발휘한 게 의원실에서 자료를 하나 이제 입수해 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제보 내용을 대충 먼저 좀 알려줬고 국회의원실에 그래서 자료를 받아옵니다. 여기서 이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아까 이제 그 윗선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윗선이 이제 누구인지 대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당시 이게 이재정 의원실하고 이철희 의원실 통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이재정 의원실은 안보 관련 인터넷상 왜곡 정보 대응 방안 2011년 4월 18일 작성된 문건하고 보안 사이버 인터넷 대응 조치 계획 2012년 8월 18일 작성된 문건 이거를 입수를 저희가 해옵니다.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경찰청에서 이렇게 협조를 막 해줘서 막 문건도 국회에 막 주는 겁니다. 저희한테 줬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드러나죠. 예. 정부의 비판적인 인터넷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사이버 요원 88명, 경찰 내부 보안 요원 1860명, 인터넷 보수 단체 회원 77,917명을 약 한 8만여 명 정도가 여론 대응에 활용됐다. 이런 그 문건에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정확하게 뭘 썼는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런 조직을 운영했다라는 거는 이제 확인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이 문건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사이버 안보 신고 요원 운영 계획. 여기 보면 경찰청 보안국은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2월입니다. 여기에 보수단체랑 접촉해가지고 인터넷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요원을 비밀리에 선발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세운 어떤 그런 게 이제 포착이 됩니다. 무슨 글을 썼는지 저희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거를 운영했구나.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무슨 글을 썼는지는 이제 밝혀내면 되는 거죠. 이쯤 되면 이제 저희가 폭로해도 되는 겁니다. 이재정 의원이 입수해서 공개한 사이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 보안 활동 종합 분석 및 대책 문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찰이 주로 어디서 활동했느냐 이게 나옵니다. 포털 다음에 아고라, 한겨레 신문 토론 게시판 한토마,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 인터넷 게시판 DC 인사이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경찰 홍보, 뭐 여론에 뭔가 그 잘못된 거, 뭐 가짜 뉴스 뭐 바로잡고 뭐 이런 거. 근데 왜 이런 활동을 정치 토론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만 활동하죠?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순수한 어떤 경찰 홍보 업무 하는데 이 사람들이 활용됐다. 이게 안 믿기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쯤부터는 더 이상 이제 숨길 게 아니다. 폭로하자 해서 이제 폭로를 했죠. 첫 보도가 나오고 나서 경찰도 이제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순수한 경찰 홍보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 의도를 갖고 여론 조작을 한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쓰면 어떡하냐 막 항의를 했죠. 그러거나 말거나 항의가 있을 건 우린 당연히 예상했고요. 자, 사실 저희 기자들이 여러분 뭘 어떻게 밝혀내겠습니까? 우리가 뭐 수사권도 없는데 뭐 경찰 찾아가서 우리가 당신들이 무슨 글 2011년에 썼는지 알고 싶어요. 압수수색 우리가 해도 돼요? 하면 이거 해주겠습니까? 저희의 이제 이 기사의 목적은 뭐였냐면 검찰을 움직이게 하는 거였습니다. 실제로는 왜냐? 경찰과 검찰은 당시 이제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경쟁 관계에 있었으니까 이들의 긴장 관계를 국민을 위해서 우리는 좀 활용하자 이런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이제 여기서 좀 지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검찰보다 선수 쳐서 특별 수사팀을 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나가지고 그 수사팀 관계자 따로 만나서 커피 한잔 얻어 마시면서 이런저런 수사 조언들을 다 해줬죠. 그래서 열심히 이들이 이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그래도 이 경찰이 수사 잘할까 자신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몸통을 과연 얘네들이 밝혀낼 수 있을까? 그래도 조직을 보호하려는 논리가 있을 텐데 이것들이. 그리고 저를 만났던 수사팀 관계자도 사실은 진술을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해줄지 자신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솔직히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계속 저는 설득을 했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철성 경찰청장이 당시 경찰청장이 이제 박근혜가 임명했던 사람이죠. 이철성 경찰청장이 언제까지 이 사람이 경찰청장을 하겠어요? 조만간 물러납니다. 계속 압박을 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죠. 자, 2018년 10월에 이제 발표를 했죠. 경찰 수사팀이 한 3개월간, 한 4, 5개월간 이제 막 수사를 했죠. 그래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확인한 게 IP 주소까지 확인해가지고 데이터 압수수색 통해서 이제 경찰의 정치 댓글 이거 찾아낸 게 1만 2,800여 건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뭐 확인을 이제 해봤는데 이제 한 430명 정도를 조사하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한 게 1만 2,800여 건 네,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이거보다 사실 좀 더 있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수사 기간도 좀 짧고 그래가지고 요 정도만 이제 밝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구속 검찰 송치하고 나머지 한 또 8명 경찰 간부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경찰이 밝혀낸 것들을 보면 천안함, 구제역, 희망버스 그리고 한미 FTA 뭐 이런 정치 사회 이슈에 대해서 게시물 작성하고 이랬던 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자, 경찰 홍보, 가짜 뉴스 바로잡고 뭐 이런 것들 하는 건 좋은데 경찰과 관련된 업무만 해야죠. 왜 한미 FTA 이런 것과 관련해서 왜 댓글을 달아요? 천안함 이건 군과 관련된 거잖아요. 구제역 뭐 이런 것도 왜 경찰이 이걸 댓글을 답니까? 이러니까 이제 정치 여론 조작하려고 이런 것들을 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조현오 경찰청장이 한겨레를 만났어요. 저희가 만난 건 아니고 제 이제 후배인 이제 정한봉 기자가 이제 만나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밝혀냈죠. 조현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시했다. 예. 자기가 다 털어놨어요. 예. 자기는 이게 이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정치 공작이란 말은 터무니없고 여론 조작이다. 이런 말도 동의하기 어렵다. 사이버 공간에서 범죄 예방 차원으로 진행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말이죠. 이 천안함 사건 관련해서 경찰이 쓴 글 중에 하나가 경찰 특별수사단이 밝힌 겁니다. 이런 거예요. 정부의 공식 발표인데다가 민군 합동 조사 결과를 무조건 불신하면서 사는 덱들 사상이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경찰이 할 소리입니까? 또 이명박 정부가 싫은 겁니까? 아니면 이 나라 정부 자체가 전복되길 바라는 겁니까? 이게 경찰이 할 얘기입니까? 경찰이 실명으로 쓰지도 않아요. 마치 일반인이죠. 이게 어떻게 경찰의 합법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런 식으로 탁콕 집어서 쓰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신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팀이 꾸려졌고 이런 악성 댓글 같은 것들이 경찰이 쓰고 있는 걸 알면서도 아무 추가 조치를 안 했어요. 오히려 격려했죠, 조현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죄인 거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조현오의 큰 문제는 자기들이 무슨 죄를 저질른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경찰의 총수였습니다, 여러분. 이명박 정부 때. 자, 그래서 이 조현오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가 생긴 거죠. 공무원이 정책 홍보해도 되긴 되는데 대신 실명으로 글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익명으로 정책 홍보 글 쓰게 하거나 하면 이건 직권남용이고 처벌받는다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기준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현오가 이번에 적당히 뭐 집행유예 판결 받지 않고 감옥 가게 된 거. 이거는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자상을 괜히 받은 게 아니죠. 네, 이 기자상을 받고 한 보름 있다 한겨레를 나오게 됐지만 참 제가 이 조현오 씨의 이 댓글 사건 관련해서는 참 그동안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그동안 꾹 참았습니다. 제 스스로도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제가 이 나쁜 짓 한 경찰을 감옥에 보낸 건 물론 잘한 일이지만 뭐 사실 제가 누구를 나무랄 위치와 어떤 처지가 아니어서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굳이 오늘 조현오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던 이유는 하나 또 있습니다. 조현오 전 청장과 개인적인 인연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냐? 10년 전에 제가 조현오 전 경찰 당시 경기경찰청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을 저는 감옥에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웬걸? 이 사람이 계속 승진해 가는 거예요. 네, 서울경찰청장이 되더니 경찰청장으로 막 승진해 가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제가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당시 확신했냐면 2009년도 제가 그때 한겨레 이제 2년차 기자 막 어린 기자였었을 때예요. 그때 평택 쌍용차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그때 점거농성 파업을 한 20일 넘게 아니죠 77일간 했죠. 그래서 2달 넘게 막 했었어요. 그때 제가 거기에 이제 경찰들이 막 다 통제를 했었는데 몰래 잠입을 해가지고 그 노동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기사를 썼었냐면 당시 제가 날짜도 잘 안 잊어먹어요. 2009년 8월 5일인가 그랬는데 무지막지하게 경찰 특공대가 투입돼서 노동자들을 두들겨 패가지고 강제 진압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불법 점거 농성 파업이니까 당연히 진압은 해야죠. 제가 이거를 뭐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진압하는 건 좋은데 진압과 상관없이 노동자들을 곤봉이나 온갖 무기들로 두들겨 패서 쓰러뜨렸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동영상으로 그 당시에 찍었었거든요. 이 동영상 기억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 그때 여러분 그 노동자들 두들겨 맞는 영상이 제가 찍은 영상입니다. 그게 다 방송사에서 사간 영상이에요.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노동자들이 다 막 엎드려서 쓰러져 있어요. 다 진압 당해가지고. 그런데 그 경찰 특공대들이 무슨 분풀이 하듯이 곤봉으로 막 머리랑 온갖 몸통들을 막 다 내려 찍는 거예요. 막 피가 흘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도. 여러분 진압이 다 끝났으면 손을 이렇게 뒤로 묶고, 예? 무릎 꿇리고 그렇게 해서 줄 세워가지고 연행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마치 감정 화풀이 하듯이 막 보복을 하는 거예요. 곤봉으로 때리고. 그게 마치 광주에서 벌어진 일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림상 똑같잖아요, 여러분. 경찰의 어떤 불법 시위나 이런 것들 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불상사가 아니라 진압 과정에서 이미 노동자들이 항복하고 손을 들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무차별적으로 때린 거예요. 제가 그걸 동영상으로 찍은 거거든요. 만약에 그걸 영상으로 찍어내지 않았다면 경찰은 분명히 거짓말했을걸요. 진압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저항해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렇게. 아니요. 저항 안 했거든요. 예. 가만히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예. 아니면 널브러져 있거나. 정신을 잃고 널브러져 있는 거죠. 너무 놀라가지고 노동자들이. 그 사람들 다 막 40, 50대 막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그 20, 30대 혈기왕성한 경찰 특공대 막 달려와가지고 방패로 찍고 하는데 제정신이겠습니까? 다 쓰러지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 옆에 제가 있었거든요. 다행히도. 기자가 그 안에 있었는지 몰랐을 거예요, 경찰이. 왜냐면 아무 기자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전 몰래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밝혀진 게 그 영상입니다. 저는 그걸로 당시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도상도 받고 뭐 굉장히 격려 많이 받았죠. 그때 저는 그래서 조현오 경찰청장, 당시 경기경찰청장인데 감옥 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농민 시위 진압하다가 경찰이 무슨 뭐 진압하다가 농민이 뭐 이렇게 뒤로 넘어졌나 어쨌나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계셨었어요. 백남기 농민 말고 그 전에 2005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경찰청장이 그때 물러났거든요. 저는 그래서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해서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이 저는 옷을 벗을 줄 알았어요. 제가 순진했던 거죠. 왜냐하면 저는 노무현 정권 때처럼 대통령이 그렇게 책임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웬걸 이명박 대통령은 질이 다른 대통령이었던 거죠.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은 그 이후에 서울경찰청장이 되고 결국 경찰청장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뭐랄까 약간 문화적 충격 같은 걸 받았죠. 우리가 정권 하나가 바뀐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립되어 왔던 민주적인 질서 자체, 합의 자체가 붕괴됐구나. 예, 저는 그거를 이제 기자로서 체험하기 시작했죠. 예, 정권만 바뀌어서 뭐 여야 이게 교체되고 이런 수준이 아니구나.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죠. 예. 제가 그래서 이 조현오를 당시에 2009년에 감옥에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한겨레 다니는 내내 속상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좀 한풀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디어 제가 쓴 기사로 조현오 경찰청장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 잘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방송 마치기 전에 요 말씀만 드릴게요. 과연 경찰 정치 댓글 사건은 조현오가 최종 몸통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조현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겨레 정한봉 기자 만나서 양심 선언을 했다고 했죠? 예. 저는 이걸 이렇게 봤습니다. 아,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우리를 만날까? 이건 이거구나. 회의를 했구나, 니들끼리. 네가 다 덮어쓰고 가라고. 예. 조현오, 네 선에서 막아라. 더 윗선으로 드러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이후의 문제는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 예, 그들이 그렇게 협의를 했구나. 그러니까 조현오가 뜬금없이 이거 다 내가 한 일이에요 라고 뜬금없이 우리를 만나서 양심선언을 하는구나. 예,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자, 여러분, 이거 다 내가 한 일이에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 경찰청장이 직권 남용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언론 인터뷰를 한 거예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판단한 거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경찰청장이 직권 남용하는 어떤 정치 댓글 막 이런 거 남기고 하는 거는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미 경찰청장이 청와대와 정무적 협의를 끝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조현오 혼자서 했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때 그때 구은수 서울경찰청장까지만 검찰 수사받고 끝났죠.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은 소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왜 그렇다고 보세요? 당시 검찰이 왜 그랬을까요? 경찰청장이 드러나게 되면 당시 백남기 사건이 있었을 때 경찰청장이 청와대와 어떤 정무적 협의를 했는지까지 수사 대상으로 확대되기 때문인 겁니다. 더 위험해지는 거죠. 그때 당시 민정수석이 누굽니까? 바로 우병우죠. 자, 그래서 경찰청장 또는 서울경찰청장 선에서 이렇게 꼬리 자르기 해서 이거 다 내가 한 일이에요 하고 뒤집어 쓴다는 거는 다 이런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 정치 댓글 사건은 조현오가 감옥 갔다고 해서 우리가 환호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조현오 씨 감옥에서 나오면요, 저랑 한번 좀 만납시다. 네, 한번 만나고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하면서, 그렇죠? 네, 재판정에 섭니다. 네, 저도 실수 크게 해봐서 압니다. 우리 실수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당신의 배후가 누군지 솔직하게 밝혀주시면 제가 진짜 범죄자들을 응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재영 기자는 지금 좀 추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에 제가 기자로서 조금씩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뭐 우리 사회의 어떤 정의를 바로잡는 그 사명감 하나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신적으로 좀 아파서 그런 뭐 큰 실수를 뭐 저지른 것이지 태생이 제가 불법과 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이미 느끼셨을 거란 생각은 듭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만큼 더 열심히 앞으로도 발로 뛰겠습니다. 여러분의 격려가 있기 때문에 발로 뛰는 겁니다. 자, 다음에 또 좋은 취재 아이템을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